지금 여러분께서는 시사평론가 김성수가 진행하는 김성수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김성수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탈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예,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공약에 대한 점검인데요. 어떤 분들은 공약이라고 하는 거 결국 빌공짜 공약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 점검 왜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실제로는 이 공약의 미래에 대한 그림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정기현 평론가가 마무리 정리를 참 잘해 주셨는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표출되고 있는 민심을 과연 어떤 공약들과 조응하면서 미래의 세계를 이끌어 갈 것인지 만들어낼 것인지 이런 부분을 갖다 짚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각 당의 공약들 중에서 인상적인 것들 놓고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 평론가는 네. 경제민주화와 양적 완화 네. 이 두 가지를 오늘 주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 그렇죠. 양적 완화죠. 양적 완화라는 게 다시 말하면 기업 성장을 의미하는 거고 기업 성장이라는 것은 이제 현재 주류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사실 지금 그 대한민국의 주류 기득권 세력이 이야기하는 경제 성장론이나 네. 지금 그 반대쪽에 서 있는 소위 얘기해서 그 김종인 대표가 이야기하는 경제 민주화론이나 이것이 어쩌면 현실에 있어서의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추상적이에요. 이 이야기들이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궁극적으로 경제를 민주화시켜서 국민들 잘 살게 해주겠다. 양적 완화도 기업이 이쪽은 낙수효과 트리클 다운을 아직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 잘 살겠다. 궁극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융성해지는 이것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방법론적인 차이라고 또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라는 것이죠. 아하. 그러니까 왜 개별적으로 다 들어가면 무상보육, 고등학교 무상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거는 내가 왜 21세기 이 세계에서 소위 얘기해서 OECD 가입 국가에 3만 달러 막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네. 3만까지 못 갔지만 2만 달러 내 주머니 왜 돈이 없고 나는 왜 배가 고픈가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어떻게 해주겠다 내지 여러분의 잘못 아닙니다. 이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된 겁니다라고 설명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이 사실 여기에 반대해서 나온 세력 역시 무능하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하다는 거죠. 지금 국민들은. 현재 경제 민주화나 또 다른 쪽에서 얘기하는 양적 완화나 큰 차이가 없다. 큰 차이가 없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뭔 차이가 있는데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이 이제 정책에 대해서 차별성을 잘 못 느끼는 것은 이번에 나온 얘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제민주화도 이미 올드 버전이고요. 그렇죠. 또 양적 완화라는 것은 사실 국가가 더 큰 이제 경제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국가 부채를 몇백 조 늘리면서 네. 돈을 그냥 풀었는데 네. 이제 양적 완화는 부실될 수 있는 채권을 한국은행이 네. 미리 사준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담보대출을 못 갚고 있습니다. 네. 신용불량 되기 전에 이런 채권을 이제 국가가 가져가니까 그 채권에 대한 대출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은행이 책임을 지지 않고 국가가 대신 지준다는 이런 것이고 그럼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돈을 못 갚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이 돈을 조금씩 갚아갈 수 있으니까 부담이 좀 경감하는 거고 사실은 대출의 책임이라는 것이 은행에 있는데 은행은 사실은 책임을 면제받는 거네요. 면제를 받게 되는 그렇죠. 것이죠. 그럼 그러니까 이건 은행 미국에서도 이 양적 완화 정책을 써보니까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이 부실 채권의 부담으로부터 채무로부터 좀 해방이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금융기관이나 대기업에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낳았다. 걔네들은 뭐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경기 상황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또 자기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사람도 열심히 노력해서 갚아야 할 의무가 우리 사회 상규의 기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렇지 않고 우리 김성수 평론가처럼 집 사고 지금 담보대출 꼬박꼬박 지금 이자 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슴 아파. 그러니까 힘들지만 예, 너무 그럼 힘들죠. 이런 또 평범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 오히려 신용불량에 가까운 사람들은 국가가 구제를 해주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오히려 혜택이 없이 상대적 박탈감을 더 느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양적 완화 정책을 할 때는 시기를 봐야 하고 또 효과에 대한 충분한 점검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지금 던지는 것은 전형적인 이제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이제 좀 비난마다 저는 마땅하다고 보고요. 그럼 경제 민주화 정책과 지금 양적 완화 정책이 서로 지금 이렇게 일종의 프레임 싸움을 할 만큼 그렇게 우리 사회를 치유할 만한 정책들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거죠? 뭐 안 하고요. 국민들도 믿지 않습니다. 경제민주화도 잘 되지 않을 뿐더러 양적 완화 정책을 한다고 해서 내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국민이 많지 않다는 거. 그렇죠. 이미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정말 경제정책 한두 가지로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느냐. 이 근원적인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되겠죠.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정치가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듯이 경제도 지금 현재 우리가 걷어들이는 세금이나 또는 국가가 빚을 더 내어서 국민들한테 복지를 수혜적 의미에서 해주지 않습니까? 시혜적 의미에서. 이런 걸로는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이제 입증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마당에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런 문제를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이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던지는 170조 이상씩 갑자기 들어가는 이 돈을 퍼부어서 여러분들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조금 낫게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국가가 175조의 빚을 지는 것이고 그 빚은 누구의 빚이냐 결국 국민의 빚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은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는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들한테 이런 사실을 알리면서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해야 하고 국민은 국민대로 이런 사실을 알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속에서 저는 청년의 일자리 정책이나 대기업의 중소기업 하청업체에 대한 이런 좀 더 민주화된 방식의 정책들이 나와서 사회적 합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경제민주화라고 외치고 또는 양적 완화라고 외치고. 죄송합니다. 예. 근데 듣다 보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을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고 있는 공약들 보신 거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나은 거는 최저임금제예요. 최저임금제. 최저임금 문제는 근본적으로 노동을 하는 사람이 1시간 동안 노동을 했을 때 어느 정도를 받아야만 최소 생계가 유지되느냐 이런 것은 저는 복지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아까 밥 사 먹고 돈은 남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최소한. 이런 부분은 잉여 가치가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 절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에 그렇죠. 대해서는 올려서 이런 정도는 사회적 합의를 하자. 이것 외에 지금 나오는 경제민주화나 양적 완화 정책은 사실상 국민을 똑같이 속이려고 하는 네. 정치적 그냥 수사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한간 물어볼게요. 최영환 평론가께. 아니 최저임금을 어쩔 수 없이 새누리당도 받아 안았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한다니까. 네, 네. 미국을 아주 사랑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우리는 최저임금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미국을 안 사랑하는 사람들이 돼버리잖아요. 사실은. 선거 때니까 또 받아 안아야죠. 그런데 받아 안았을 때 왜 네. 더불어민주당은 그걸 가지고 딱 붙잡아가지고 네. 야 이거 갖고 한번 토론해보자. 방금 전에 이제 정기환 평론가가 하듯이 이걸 어떻게든 합의하자. 우리 MOU라도 사인하자. 이런 식으로 왜 안 한 걸까요? 경제민주화라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허상 때문에 그래요. 별로 더불어민주당도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기환 평론가가 방금 제대로 지적을 하셨는데 아하. 현재의 문제는 문제는 그 정치가 그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고 패러다임을 바꿔서 그것이 국민들의 복리 증진에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권력의 사유화 때문입니다. 권력이 사유화되면은 나머지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 자,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 얼마나 엉망이냐면은 국가보조금 있죠. 예. 1년에 100조씩 각 분야에 흘러 들어갑니다. 그렇죠. 거기서 얼마나 엉뚱하게 쓰일 것 같습니까? 확인된 것만 국민일보가 확인된 것만 1194억 원인가 그렇대요. 네. 또 확인되지 않은 거 대략 3천억 원 이상 될 것이 따로 얘기하는데 전 그것도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해요. 지금 뭐냐면 국가보조금을 누가 이렇게 편취를 하냐면은 거기에 생리에 잘 알고 있는 전직 공무원들이 나와서 에이전트사를 차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국가 보조금을 빼먹을 수 있을까? 빼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에이전트를 차리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줘서 빼먹고 거기서 막대한 피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불리냐면 국가 보조금 멘토라고 또 불려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썩었다는 거예요. 이 썩은 것이 도려내지 않는 것은 머리끝부터 맨 머리 위부터 권력을 사유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사람에 의한 지배로 인해서 권력을 사유화시키고 이익에 근거한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권력 집단에서 공약으로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경제 민주화하겠다 양쪽 완화하겠다 경제 부흥 살리겠다 다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국민들의 내 삶의 문제로 다가오지 않는 거는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이 속았는데 더 이상 속아왔고 더 이상 희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자, 근데 우리가 하나의 기준은 던져준 것 같아요. 우리가 공약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투표를 하실 분들에게 유의미한 어떤 기준을 갖다가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죠. 공약 다 들여다보면은 정말 엄청나잖아요. 네. 더군다나 새누리당은 공약 가계보다 안 냈어. 그러니까 얼마 돈이 드는지 얘기도 안 해.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빌공짜 공약인 건데 실질적으로 이런 공약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찍어준다면 좀 나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기준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데 최저임금 얘기 나왔고요. 그건 어떠세요? 기본소득. 뭐 기본소득도 뭐 저는 뭐 괜찮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전환하는데.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의 국가가 그러니까 국가가 최소한의 생존에 필요한 기반 그리고 경제 활동 의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준다는 것은 우리 사회 또는 대한민국의 국가 체력이 저는 그 정도 된다고 보고요. 그럼요. 그거는 굉장히 우선적으로 해야 하고 거기에 좀 더 나가면 교육을 좀 받아야 되겠다고 기회 제공을 요청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어느 시점에는 고등학교까지 다 무상교육으로 가야 되고요. 예. 그리고 20세 이상으로서 자기 일자리를 찾고 못 찾고 하는 문제는 정말 당사자 문제로 좀 두면서 기회 제공을 국가는 보조적으로 하는데 이런 방식이 저는 옳다고 보는데 뭐 이것도 아무것도 되는 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총선에서 우리가 공약을 보고 이제 투표 행위를 한다. 이것도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요. 네. 뭐 제가 정책을 전공했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실제로 저도 20세 이후에 투표를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했지만 네. 공약이 좋아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 적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네. 당 때문에 찍으셨군요. 그러니까 경향이죠. 경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약의 세세한 내용을 보고 후보를 구분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저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 우리 사회가 앞으로 좀 더 좋아지겠다는 희망에 대해서 한 표를 던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공약의 적실성은 실제로 전문가 집단이 검증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몇 년 전에 무상급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무상급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공약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예. 그럼 이것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제시를 야당이 잘 그렇죠. 제시하고 있다. 예. 그럼 무상급식도 디테일 세세하게 들어가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렇죠. 지역별로 예. 재정 격차가 있고 예. 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문제가 많지만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 주니까 국민들은 야당이 무상급식 그렇지 우리 사회가 이제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사회적 합의를 이제 이끌어내는 것이니까. 무상보육도 그렇네요. 그런 거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무상보육이 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예요. 근데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에 오리발을 내밀어서 그런 네. 거지. 안 지키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야당이 이번에 뭐 경제민주화는 김종인 표의 경제민주화지만 그렇지. 제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전략가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대선 때 약속했던 것 중에 지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제가 아무리 좀 좋게 얘기하려고 해도 안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하여튼 그게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무상보육 문제 네. 있죠. 그다음에 경제민주화도 있고 복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낱낱이 드러내놓고 그렇죠.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이거 다 하겠다. 이것은 반드시 하겠다. 밀어드리겠다 박근혜 대통령을. 그러면 누굴 찍습니까? 이렇게 복잡한 양적 완화나 경제민주화. 얘기할 필요가 없네. 그렇죠. 이런 그런 거안 전략가를 합니다. 왜 데려가지 않는 거죠? 아마 제가 정의당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예. 실제로 정의당은 2018년까지 2019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 하겠다고 했고 네. 또 기본소득 논의에 대해서도 시작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럼요. 했어요. 녹색당은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제가 그 2000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금민 씨 사회당 예. 그때 맨 처음 대한민국에 기본소득이라는 그 키프레이즈를 그렇죠. 들고 나왔거든요. 예. 그때 그 캠프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생각할 때 이거 앞으로 확산되겠다고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그때 그거를 전면으로 걸고 나오는 거는 떨어지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현실적으로. 예. 네, 그걸 알고 있었고요. 정치 컨설턴트의 감각이 없고요. 그렇죠. 그거는. 이거 예. 떨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간사했네, 굉장히. 간사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
모든 사람들이 후보자의 공약을 잘 판단하고 해가지고 이제 투표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예.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면 최소한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투표를 해야 되느냐 그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하. 저는 오늘 투표를 했습니다. 사전 예. 투표 왜냐면 13일날 당일 바빠질 거 새벽부터 예. 바쁠 것 같아서요. 투표자 기준은 뭐냐면 4대 의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4대 의무. 국민의 4대 의무. 이거는 이제 공약이 얘기가 아니라 예. 공약 갖고 찍는 거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4대 의무에서 예? 납세 의무, 예. 예? 근로의 의무, 예. 병역의 의무, 예. 국방의 의무죠. 예. 예? 그리고 교육의 의무. 예. 보통 이제 교육 잘 받고 똑똑하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예. 교육은 뭐 하실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일 잘해서 돈 많이 벌었으니까 나왔겠죠? 네, 그럴 거예요. 두 가지 납세하고 병역의 문제가 있어요. 네. 근로도 문제가 있겠다. 근로 그럼. 중에서도 뭐 사기치고 뭐 이런 예, 예. 근로를 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적어도 그 그런 사람이 걸로 있잖아. 예. 이름만 딱 올려놓고 변론은 하지 않았는데 예. 돈은 막 들어와. 네, 그럼 이런 건 근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뭐 대학에 가서 그 뭐 소위 무슨 뭐 교수 무슨 네. 무슨 교수라고 합니까? 뭐 그거? 석자 교수, 뭐 특임 교수, 뭐 교수 하면서 어쩌고. 예. 한 달에 300만 원씩 받는 거. 뭐 강의도 안 해. 네, 그렇죠. 어쨌든 예. 그 공약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사람 보고 판단을 해라. 판단 기준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혀 그 주제와는 상관없는 얘기였지만 그래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좀 유용한 그런 얘기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시간이 너무 훌쩍 가네요. 정말 이렇게 뜨겁게 토론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아깝죠. 근데 뭐 할 이제 얘기 시간이 많은데. 각자 1분씩 정도밖에 없어가지고요. 일단 정계환 평론가서부터 이번 총선에 대해서 우리 의미 규정됐고 그리고 청취자들이 이런 기준들을 갖다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공약을 놓고도 좀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번 총선을 통해서 유권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 투표에 임해야 되는지를 그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그다음에 최영환 평론가 해주시고요. 그 청취자 여러분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신다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잘못 뽑아가지고요. 새누리든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예. 있죠. 그래서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 상황이 나 개인 하나로 감당하기가 정말 어렵다. 예. 그러니까 정치를 참으로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예. 욕 좀 해도 됩니까? 예. 네. 어느 한 놈도 제대로 참 믿고 따라갈 놈이 없으니 그렇죠. 그리고 또 믿고 따라갈 만한 사람은 너무 또 소수자로 있으니 이 맞아요. 사람은 과연 또 권력을 잡으면 잘하겠는 이런 생각도 들고 검증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또 숙명으로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예. 저는 이 과정이 반드시 이제 거쳐져야 우리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여러분 희망 가져도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대구가 폭발하고 광주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 폭발의 이익을 누가 먹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따지지 마십시오. 아하. 폭발하는 것 자체가 이제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걸 어디서 민주화의 성지와 산업화의 성지에서 이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네. 그것이 이번 선거가 가진 가장 큰 의미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투표하러 가십시오. 저는 여기서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게 후보 단일화 이제 더 이상 그 얘기 하지 마시고요. 사실 시간도 없고요.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현명하더라고요. 보니까 자기가 단일화 시켜줘. 알아서 단일화 시켜주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을 믿고 정말 이 집단지성의 힘을 믿고 여러분들 투표장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이번 총선 결과가 다음 대선하고 관계없습니다. 예. 다음 대통령 누가 되더라도 2년 뒤에 또 총선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역사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더라도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역사는 진보할 것입니다. 여러분 투표 오늘 내일 투표 사전 투표 하시는 분들도 감안하시고요. 투표하실 때 집에 들어오는 세금으로 만들어진 홍보물들 있죠. 꼭 한 번씩만 들여다 보시고 가십시오. 네. 뭐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당장 그 구분하시기는 어려우실지라도 예. 그 사람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나중에라도 기억하실 수 있으니까 홍보물 한 번씩 보시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바꿉시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지금 정계원 평론가 그리고 최영환 평론가 나와주셔서 정말 뜨겁게 이렇게 토론을 임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두 분 이미 투표를 하셨고 이제 투표를 하실 거지만 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한 표 소중하게 같이 던져주시기 예.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전계환 최영환 평론가였습니다. 예, 누구나 한때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왕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왕 대접받고 있는 사람도 언젠가 그렇게 대접하는 사람들이 주위에서 사라져 있음을 알게 될 겁니다. 그 어둠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지 말고요.
서로 왕대접해주는 공동체를 든든히 만들어 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투표부터 하십시오. 자기들이 영원히 왕대접받으려 했던 자들을 투표로 끌어내려 주셔야 됩니다.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의 Once We Were Kings 들으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였습니다. On ground we hewed, we dreamt of justice and of men renewed. All people equal in all things. We once were heroes, once were kings, but all great things must come to pass.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